여러분,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를 지키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깊어진 적 있으신가요? 밤잠 설치며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보려 노력했지만 마치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인연을 보며 허무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떠나보냅니다. 그 중에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소중한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다가가려 할수록 상대방은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일까? 내가 더 잘하면 될까? 라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연의 속성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애쓸수록 인연이 멀어지는지,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을 내 곁에 머물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지혜로운 묘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들어주세요. 혹시 지금 인간관계로 소갈이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마음 비우기라고 남겨주세요.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며 지혜를 나눠봅시다. 손바닥 위에 고운 모래 한 줌을 올려놓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손바닥을 평평하게 펴고 가만히 있으면 모래는 그 자리에 고요히 머물러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웬만해선 흩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손 위에 존재하지요. 그런데 이 모래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주먹을 꽉 쥐면 어떻게 되나요?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후루룩 빠져나갑니다. 더 세게 쥐면 쥘수록 남는 것은 빈 손바닥뿐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구속하려 들거나 내 뜻대로 조종하려 할 때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쏟는 과도한 관심과 애정이 때로는 상대에게 집착이라는 이름의 감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지냅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행하는 행동들이 실은 나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몸부림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꽉 쥐인 주먹을 펴는 용기, 그것이 인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기 60대 중반의 김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씨에게는 어릴 적부터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친구가 새로운 취미 동호회에 나가면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친구가 나를 떠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걸고 밥을 먹자고 조르고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처음엔 받아주던 친구도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고 급기야 자네 요즘 좀 부담스럽네 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며 억울해했지요. 하지만 김씨가 간과한 것은 친구의 변화가 아니라 변해버린 자신의 태도였습니다. 관계의 균형이 깨진 것이지요. 한쪽이 너무 무겁게 매달리면 시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김씨처럼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하루를 망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애쓸수록 더 힘들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에너지의 법칙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고 쫓아갈 때 우리는 결핍의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나는 네가 없으면 안 돼. 제발 나를 봐줘. 라는 무언의 신호는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보다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기운으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여유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자석처럼 사람이 모입니다. 꽃이 향기를 품고 있으면 나비가 알아서 날아오듯 말이죠. 억지로 나비를 잡으려 뜰채를 휘두르면 나비는 도망가지만 내가 예쁜 정원을 가꾸고 있으면 나비는 내 어깨 위에 앉습니다. 애쓴다는 것은 결국 내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일을 멈추고 밖으로만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선을 거두어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해 볼까요? 인연을 붙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설적이라도 놓아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아준다는 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통제 욕구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내 생일을 기억해야 해. 내가 전화하면 바로 받아야 해. 같은 기준들을 지우세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나에게 쓰세요. 내가 좋아하는 등산을 가고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맛있는 요리를 해 드세요. 내가 나 스스로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할 때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네가 없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라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긴장감을 주고 오히려 당신을 궁금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무심한 듯 다정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마치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가 필요해 모여듭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가 나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되지요. 시행착오 끝에 그들은 서로의 체온은 느끼되 가시에는 찔리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우리네 인간관계도 이 적당한 거리가 생명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지켜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존중해 줄 때 그 빈 공간에 그리움이 싹트고 애틋함이 자라납니다. 빽빽한 숲의 나무들이 서로 햇빛을 받으려 뒤엉키면 다 같이 죽지만 적당한 간격을 둔 나무들은 크고 튼튼하게 자라 숲을 이룹니다. 여러분의 인연숲은 어떤 모습인가요? 너무 빽빽해서 숨 쉴 틈이 없는 건 아닌지 살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김 씨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김 씨는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을 얻고 친구를 연락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평소 배우고 싶었던 서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먹을 갈며 마음을 수양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음을 되찾았지요. 친구 생각만 하던 시간이 붓글씨 연습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까요? 먼저 연락이 온 것은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자네 요새 뭐하고 지내나? 얼굴 보기 힘드네. 밥이나 먹세. 친구는 밝아진 김 씨를 보며 놀라워하며 다시 예전처럼 다가왔습니다. 김 씨가 친구를 놓아주자 친구가 제 발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버림의 기적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내 곁에 남을 사람은 반드시 남고 떠날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연락 안 하면 영영 끊어질까봐 무서워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으면 추락할 뿐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은 곪은 상처와 같습니다. 과감하게 도려내고 약을 발라야 새살이 돋습니다. 진짜 내 인연이라면 내가 잠시 침묵하더라도 그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관계는 숙성되고 깊어집니다. 만약 내가 연락을 안 했다고 해서 끊어질 인연이라면 그것은 애초에 거기까지였던 인연입니다. 보내주세요. 빈 자리가 생겨야 더 좋고 귀한 인연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비워야 새로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1000명의 지인보다 나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단 한 명의 벗이 소중합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는 옛말은 진리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관계도 유연하게 흘러가게 두세요. 바위가 막으면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잠시 쉬었다 가듯이 말이죠. 내가 맑은 물이 되면 목마른 이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와 목을 축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의 깊은 연륜과 따뜻한 마음씨를 알아주는 진국 같은 사람들이 곁에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듦이 주는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인연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다. 오늘부터는 타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던 노력을 멈추고 오늘 저녁 나를 위한 따뜻한 밥상을 차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귀한 인연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나는 나를 가장 아끼겠습니다 라고 선언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우주에 다 좋은 인연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지혜묘책은 언제나 여러분의 평온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